어서오세요.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입니다. 상처가 보석이 되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 이름이 자주 바뀌네요. 그죠? 상처 입은 상담사로 이름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먼저 올려드린 영상에서 접수 면접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접수 면접 실전, 내담자가 처음 상담실 방문했을 때 상담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동 관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각종 보고서를 쓸 때 행동 관찰은 빼먹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접수 면접에서 행동 관찰. 내담자가 처음 상담실을 방문했을 때 상담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처음 접수 면접을 할 때는 상담사가 내담자를 처음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아동이나 청소년 상담할 때는 사실 의뢰당한 친구들이 내담자가 아닐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증상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상담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유발시키고 있는 대상이 실제로 그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담사는 무엇보다 진짜 내담자가 누군지 가려내야 됩니다. 정말 내담자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앞으로 상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사례 개념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많은 선생님들이 되게 상담실 안에서만 행동 관찰을 파악하려 합니다. 행동 관찰은 상담실이나 검사 장면에서만 행동 관찰이 아니라 그 내담자가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상담사는 매의 눈으로 그 친구들을 혹은 그 내담자들을 탐색해야 됩니다. 상담실 안에서만의 행동 관찰이라고 하면 큰 오산이죠. 제가 말하는 거는 저희들처럼 이런 로컬에서 상담 혹은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세팅이 되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동 관찰 중에 처음 방문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담 영역에서 이것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먼저 상담을 하려면 전화 접수를 먼저 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누가 언제 몇 시에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약간의 문제까지도 탐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올지도 알고 있는 상태죠. 접수 면접할 때 상담사는 그 내담자를 처음 맞이하기 위해서 앞 상담과 약간의 좀 텀을 두는 게 좋습니다. 접수 면접 때 상담사가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물론 아마추어일수록 더 많은 소모가 되겠죠. 노련한 상담사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성으로 배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에너지를 들여도 되지 않고 묻어갈 수 있지만 초보 상담사님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담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 그의 동선과 그의 행동과 말투, 습관적인 언어, 그리고 같이 함께 온 대상과의 어떤 교류까지도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담자분들은 이곳이 처음이에요. 이곳은 바로 낯선 곳입니다. 낯선 곳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 내담자들이 낯선 환경에 가서 어떻게 자아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탐색할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산만한 친구들은 이곳이 낯선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자아 기능, 물론 그 친구들은 아직 자아 기능이 탄탄하게 된 시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어떤 영역을 우리가 탐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분들이 이런 낯선 공간에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가족 간에 오셨을 때는 이 가족 간에 앉는 좌석까지 보면서 얼마나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특히 누구와 친한지, 혹은 부부와 아이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더러 부부는 함께 앉고 아이는 동떨어져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낯선 환경에 가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보편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접수 면접을 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참고하면 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내담자가 상담실에서 보여주는 태도예요. 상담실은 어떤 곳이냐면 내담자에게 정말 불안하고 불편한 곳입니다. 어른일 경우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요. 우선 상담사와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 내담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어가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처음 보는 상담사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고, 아동일 경우에는 엄마 혹은 아빠 따라서 왔는데 낯선 선생님과 단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방어가 높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자신의 방어를 보여줍니다. 이때 선생님들은 내담자들이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과도하게 적대적이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 지나친 제스처, 혹은 과도하게 웃거나, 이 모든 것이 내담자가 지금 현재 불편해한다는 것을 상담자에게 호소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사람이 불편감, 불안감을 다루는 어떤 방식이죠.
이런 내담자의 특성들은 선생님들이 기억하시고 본격적으로 상담에 들어가셨을 때 반영해주면 참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청소년 상담이나 아동 상담을 할 때 부모 상담 시에 특히 많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상담사가 부모님께 아동을 관찰한 내용, 부모님께 들었던 어떤 호소 내용을 듣고 몇 마디의 어떤 요약과 반영을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면 좋겠다,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설명을 할 때 다 수용하는 것처럼, 아,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말이 다 맞아요. 상담 선생님들은 이때 잠깐 방심할 수 있어요. 아, 이분들은 굉장히 상담에 대한 호의적인 분이구나. 앞으로 상담이 잘 이루어지겠는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산입니다. 이런 분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선생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이보세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없어요. 이 아이가 문제죠. 이 환경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집에 돌아가셨을 때 오늘 상담 어땠어? 라고 주변에서 물어보면 뭐 별거 없었어. 뭐 뻔하지 뭐 다 아는 문제지. 이렇게 하고 말 거예요. 방어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진짜 문제를 만나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워요. 잘못 반영하면 이분들 튕겨나갑니다. 오히려 상담사가 의뢰된 내용이나 이런 행동 특성에 대해서 그분들께 말했을 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본인이 본인이 반성하거나 그런 문제가 예측된다는 게 진짜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면서 진지하게 상담사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훨씬 상담 예우도 좋고 라포 형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접수 면접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행동 관찰이다. 행동 관찰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대기실에서부터 관찰해라. 그리고 먼저 이곳은 낯선 곳이다. 내담자는 낯선 곳에 처음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낯선 곳에 사람들이 가면 어떤 행동을 짓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 내담자가 낯선 곳에 와서 지금 하는 행동은 자아 기능이 어느 수준인지를 반영한다. 아동과 청소년일 경우에 이 아이와 함께 왔던 대상들과 관계가 어떻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말은 서로 주고받는지, 부부끼리 따로 앉아 있는지, 엄마와 아이와 각자 따로 있는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혹은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좋은 단서가 됩니다. 두 번째, 진짜 내담자가 누구냐? 아동과 청소년일 경우에 혹시 부부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의뢰하신 분이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높습니다. 물론 현상은 지금 의뢰된 내담자가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문제에 대한 현상.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유발되는 요인을 갖고 계속 그 유발되는 요인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 있어요. 그 핵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대상은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처음에 의뢰를 하신 분. 이분이 가장 심리적인 접근이 필요하신 분이다. 끝으로 상담실 안에서 내담자의 어떤 과도한 제스처, 웃음, 행동, 습관적인 언어 패턴, 그리고 표정이나 분위기들은 이 사람이 지금 불안을 다스리고 있는 주요 행동 특성이다. 내담자가 보여주는 어떤 편안함 때문에 상담사가 속으시면 안 돼요. 내담자는 분명히 자신의 어떤 불편감 때문에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담자가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은 나는 문제 없어요. 그죠?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의뢰하신 분들이나 성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십니다. 물론 그게 안 되는 수준까지 오신 분들은 그만큼 자아 기능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죠. 행동 관찰은 선생님들이 상당히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행동 관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 관찰을 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시기 위해서는 어떤 팁이 있냐면 보고서를 쓰실 때 행동 관찰을 세부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상착의, 표정, 인상착의 안에 피부 색깔, 키, 체구도 다 들어가겠죠. 헤어스타일, 아이 컨택. 그러려면 이 친구가 또래 수준 혹은 보편적인 수준에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에 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담사는 무엇보다도 그 가치가 보편성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담자가 이 보통의 수준에서 얼만큼 벗어났는지를,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상담사 선생님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자기 분석을 조금 이제 받으시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말들 해요. 보편적이지 않은 것들 가지고 난 나야, 이게 나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담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담자들은 모든 내담자들이 만나는 대상은 모두 상담 선생님 같지 않아요. 다 수용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척 같은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상담사는 보편성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특이한 상담사는 나름대로 재미가 있지만 내담자를 위해서 그 특이점이 이래도 돼, 이게 보편성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전문가답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내담자를 위한다면 이분이 자신의 색깔을 가지되 보편적인 사회에서 보편적인 수준을 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담사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접수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접수 면접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내담자를 만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접수 면접 때 상담사에 대한,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그리고 오늘은 행동 관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맑음 되시기 바랍니다.